우리 정주영 상무님은요, 컨설팅 앤 인더스트리 죄송합니다. 컨설팅 앤 인더스트리 서비스 팀장이시고요. 그리고, 그동안 글로벌 컨설팅사에서 오래 계셨네요. IBM, GBS도 계셨고, 언스텐 영역도 계셨고요. 그래서, 컨설팅사에서 전사 전략부터 IT까지 다양한 프로젝트를 수행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컨설팅 경험도 있으시고, 지금 솔루션도 하고 계시니까 정말 많은 경험을 갖고 계신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저는 그 카카오 엔터프라이즈에서 컨설팅 팀장을 맡고 있고요. 주로 이제 B2B 그 사업 전략과 그다음에 그 저희 카카오 워크와 연결된 플랫폼에 대한 사업 전략, 그리고 그 플랫폼과 연결된 서드 파티 협력 업체들과 에코시스템들을 구축하는, 형성하는 이제 그런 업무를 좀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그 카카오에 대해서 굉장히 그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신 것 같아서 저희는 이제 그 카카오에 대해서 어떻게 좀 일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카카오의 일하는 방식과 비교를 해서 일반적인 부분들에서의 일하는 방식에 대한 트렌드와 그다음에 그 어떻게 하면 언택트 시대에 이 부분들을 좀 효율적으로 일하는 방식을 변화시킬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들에서 좀 논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카카오는 잘 아시다시피 2009년도에 이제 카카오톡을 출시하면서 본격적으로 좀 사업을 좀 진행을 했고요. 사실은 이제 뭐 다양하게 이제 2014년도에 카카오와 다음 합병, 그리고 이제 뭐 뱅크라든지 페이 이런 것들이 설립이 됐고요. 뭐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저희 2019년도에 카카오 엔터프라이즈가 설립이 됐는데 100번째 계열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만큼 저희가 다양한 산업에서 여러 가지 이제 그 혁신을 하려고 굉장히 많은 노력들을 좀 하고 있고요. 이게 안 넘어가네요. 예. 예. 그 사실 이제 카카오 엔터프라이즈가 태생된 배경을 좀 말씀드리면, 저희가 10년 동안 B2C 시장에서 그 여러 가지 사업들이나 혁신을 좀 주도를 했으면, 사실은 이제는 이제 그 향후에 대한 이제 넥스트 페이지 2를 생각했을 때 저희 김범수 의장이 생각하신 부분들은 인공지능과 그다음에 빅데이터, 뭐 클라우드 등과 같은 이제 그 여러 가지 이제 디지털 요소들이 성장 동력으로 막 페이지 2를 좀 일으킬 수 있을 거라는 생각에서 저희 카카오 엔터프라이즈가 생각이 됐고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카카오의 AI 랩이 한 지금 현 그 400명 정도의 인력이 있었는데, 그 인력들이 통째로 분사되면서 12월 작년 12월에 카카오 엔터프라이즈로 분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그 AI 기반의 기술 회사고, B2B 기업들의 이제 문제를 해결해 드리는 그런 이제 혁신적인 회사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간단하게 카카오 엔터프라이즈를 소개해 드리면은 저희 6대 사업 영역이 있습니다. 그 말씀드린 이제 가운데 AI의 이제 기업들에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 이제 테크 기업에서의 여러 가지 인공지능 엔진을 갖고 있는 이제 카카오 아이 엔진, 그리고 이제 빅데이터 산업을 할 수 있는 카카오 인사이트, 그리고 이제 클라우드 산업의 아이클라우드, 그리고 뭐 뒤에 좀 설명드리긴 하겠지만 이제 종합 업무 플랫폼의 카카오워크, 그리고 이제 카카오톡과 그다음에 그 홈 관련된 연결된 부분들에서 이 카카오 아이홈, 그리고 이제 카카오톡과 그다음에 다양한 이제 신들을 할 수 있는 카카오 아이 커넥터, 이렇게 해서 6가지의 이제 서비스 영역으로 저희가 주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사실 오늘 좀 본론으로 좀 넘어가는 건데요. 사실은 이 카카오가 어떻게 일하는지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관심이 많으실 것 같아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뭐 저는 그 한 18년 정도의 이제 컨설팅 경험을 가지고 있고요. 카카오 엔터프라이즈에 조인한 지는 1.5년 정도 됐습니다. 근데 18년 동안에 컨설팅을 하면서 정말로 많은 이제 그 회사들을 경험을 했었는데요. 사실은 이제 그 많은 경험 회사 중에서 가장 독특하게 일하는 데가 카카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저희가 처음 입사했을 때 이제 한 2, 3개월 정도는 굉장히 힘들었어요. 왜냐면은 이렇게 일하는 게 맞는지, 아니면은 저희가 경험해보지 못했던 이제 업무 방식으로 일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이 부분들에서 힘들었습니다만, 지금 와서 이제 이게 몸에 체화가 되다 보니까 이렇게 혁신을 하는 부분들이 카카오의 힘이구나라는 것들을 좀 깨달았고요.
카카오가 일하는 방식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가치관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는 이제 저희 임직원들을 크루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 저희 이제 카카오의 그룹을 약간 어, 항해를 하는 뭐 배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정박해 있는 것이 아니라 항해를 하면서 여러 가지 혁신을 한다라는 이제 개념으로 좀 가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크루들의 일하는 방식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것들에 대한 가치관들이 협의가 돼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들에 대한 가치관을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신충헌이라는 가치관이 있어요. 신뢰와 충돌과 헌신. 그래서 서로를 믿는 것들이 처음이고요. 그 다음에 이 믿음에 기반해서 충돌을 하면서 치열하게 논의를 하고 해결 방안을 찾고 그것들에 대한 방향성이 결정이 되면은 그것들을 달성하기 위해서 헌신하는 이 부분들에 대한 큰 가치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카카오답게 일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이제 가보지 않는 길을 가는 것, 그 다음에 사실은 굉장히 저희가 일반적인 관점에서의 사물이나 문제점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관점에서의 어떤 이제 인사이트를 가지고 계속 물어보면서 이건 왜 안 되지? 아니면 이건 저건 왜 안 되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하고 있고요. 특히 저희는 업무 지시가 별로 없습니다. 업무 지시가 별로 없고 자기가 일할 수 있게끔 만든 환경을 좀 제공해서 뭐든지 자기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업무로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전장 좀 넘어주세요. 예. 조직 문화부터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이 부분들에 대한 굉장히 좀 재밌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사실 카카오에 있고 없는 것들을 좀 말씀드리면, 일단 굉장히 빠른 커뮤니케이션입니다. 사실은 이제 CEO하고 저희는 톡으로 커뮤니케이션 한다거나 카카오워크로 바로 커뮤니케이션을 합니다. 뭐,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조직들이나 기업들에서는 상상할 수도 없는 부분들이긴 한데요. 저희는 기본적으로 카카오워크라는 이제 공통의 커뮤니케이션 툴을 가지고 어느 누구나 저희 대표이사나 CEO나 아니면 경영진들한테 말을 걸어서 의견을 제시할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뭐 의사결정을 좀 받을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굉장히 실시간 커뮤니케이션에 이제 거의 대부분이 이제 뭐 톡으로 이루어진다거나 굉장히 빠른 의사결정을 할 수가 있는 구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좀 처음에 입사했을 때 이해가 안 됐던 부분들은 이메일을 거의 쓰지 않아요. 예, 저희는 이제 지금 이제 뭐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SNS 형태의 게시판으로 지금 커뮤니케이션을 되고 있고요. SNS 형식의 글을 올리게 되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멘션을 달게 되면은 그 멘션 단 부분들이 이제 SNS 좀 알람이 가고요. 그 알람을 받은 사람이 댓글을 달면서 업무를 처리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뭔가 이제 모여서 일을 한다거나 아니면 이메일로 주고받는 부분들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빠른 커뮤니케이션을 좀 진행할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수평적인 문화입니다. 사실은 저희들 다 이제 영어 이름을 쓰고 있고요. 저도 이제 회사 내에서는 제이지란 이름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구나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굉장히 수평적인 구조인데요. 재미난 부분들은 직급과 호칭이 없어요. 그래서 저희 대표이사님도 앤드류라고 부르고 있고요. 뭐 사장님이라고 부르진 않습니다. 그리고 재미난 부분들은 뭐 이 부분들은 카카오 공동체가 전부 다 똑같은 얘기인데 저희 김범수 의장님도 브라이언이라 부르고 있는데 브라이언님께서 브라이언께서면 브라이언님 이런 것들을 붙이면서 얘기하게 되면 혼나게끔 돼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은 호칭에서의 어떤 수평적인 문화와 수평적인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져야 되는 절대적인 원칙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가끔 가다가는 그런 존칭어를 쓰게 되면은 바로 혼나게끔 돼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누구나 의사결정을 참여할 수 있다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경영진들이 매주 뭐 주간회의를 한다거나 아니면 굉장히 중요한 투자 의사결정에 대한 부분들도 있지만 그 부분들에 대해서 모두가 다 공유가 돼 있고요. 어느 누구도 참여해가지고 그것들에 대해서 의사결정에 대한 의견을 다룬다거나 아니면은 그 부분들에 대해서 뭐 자기가 뭐 반대를 한다거나 이런 것들을 좀 할 수 있는 수평적인 문화입니다. 사실은 이것도 일반적인 기업에서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긴 합니다. 근데 저희의 카카오만의 문화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는 이제 업무를 공유하거나 협업 툴로 아지트라는 걸 쓰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SNS 기반의 이제 협업 툴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약간 슬랙이랑도 좀 비슷하고 요즘에 얘기하는 이제 피드를 이제 게시판에 피드를 남기고 알람을 주면서 이제 그 댓글 형식으로 업무를 좀 진행하는 부분들도 있고요. 그리고 저희는 그 부분들에 있어서 좋아요, 싫어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카카오 엔터프라이즈 출범 초기에 저희 이제 앤드류가 그러니까 뭐 의견을 올렸어요. 의견을 올렸는데 저희가 그때 한 450명 정도 됐는데 한 350명 정도가 싫어요를 눌렀습니다. 그래서 그 굉장히 마음이 상하셨다라는 게 뭐 소문도 좀 들리셨고요. 그만큼 저희가 이제 그 크루들, 저희 공동체들 간의 어떤 의견들이 굉장히 자유롭고 그다음에 수평적으로 이제 그 의사 표현을 할 수가 있고요. 재미난 부분들은 좀 법인카드에 한도가 없습니다. 예. 왜냐하면 법인카드 오해하실 수도 있는데 법인카드가 한도가 없긴 하지만 법인카드의 이용 내역이 다 공개가 돼요. 심지어는 저희 앤드류도 법인카드의 내역이 공개가 되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이게 있을 수가 있나 이렇게 되지만 법인카드를 쓰기 전에 저희 한 번 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게 정말로 회사를 위한 법인카드인가? 그래서 본인이 생각하기에 목적성이 맞고 이게 떳떳하다 싶으면은 한도가 없이 쓸 수가 있어요. 예, 이 부분들에서는 굉장히 뭐 저희의 이제 자율성들과 책임성들이 정말 보장되는 부분들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자율적인 근무라는 측면에서 저희는 이제 그 코로나 전에도 근무 장소가 굉장히 이제 뭐 자유로웠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리도 있지만 약간 캠퍼스처럼 뭐 벤치에서 일한다거나 아니면 이제 뭐 카페테리아 같은 데서 일한다거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전혀 뭐 터치를 안 했었고요. 그래서 휴가에 대한 승인 절차가 없습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알아서 쓰게끔 되고요. 가끔 가다가는 좀 당황스러운 거는 저는 이제 저도 조직장으로서 이제 밑에 이제 친구들이 한 10시 정도에 안 나오면 처음에는 좀 당황을 했어요. 왜 무슨 일 있나? 친구들이 뭐 사고가 있나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 그게 익숙해지는 게 10시 정도 돼서도 자리에 없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휴가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제 자율적인 근무 환경을 좀 구축하고 업무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사제도 같은 경우에는 저희는 지금 이제 세일 구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굉장히 유연하게 조직 변화를 하고 있고요. 일반적인 기업에서 얘기하는 이제 애자일한 이제 그 조직의 변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컨설팅과 좀 비슷하긴 합니다만 매주 저희가 캐주얼하게 조직이 변동이 돼요.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제 뭐 TF 어떤 특정한 이제 뭐 이슈가 생기거나 프로젝트가 생기게 되면은 거기에 맞춰서 자유롭게 TFT를 신설하고 해제하는 부분들이 매주 올라가게끔 돼 있고요. 사실 공동의 목표에 따라서 유연하게 조직들이 움직이기 때문에 대응을 한다거나 어떤 뭐 공동의 문제가 생겼을 때는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조직 체계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각도에 대한 성과 관리 측면에서 360도로 자기도 평가하지만 동료도 평가하고 조직도도 평가하면서 이 부분들에 대한 수시적으로 평가가 좀 일어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특별한 인사제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저희의 뭐 되게 C레벨에 있는 뭐 조직장들도 어느 쪽 가면은 이게 그 멤버로 들어가서 일을 하게끔 돼 있습니다. 사실은 뭐 본부장님이나 예를 들어서 뭐 전무님, 뭐 상무님 이런 분들이 어떤 팀의 멤버로 이제 일을 하긴 쉽지는 않은데 저희 쪽에서는 굉장히 이게 그게 자연스러운 이제 문화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런 이제 조직 문화와 일하는 방식에 대한 인사제도를 좀 설명 좀 드렸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세 가지 관점에서의 업무 스타일을 좀 말씀드리려고 하겠습니다. 앞에서도 좀 말씀드렸지만 저희는 이제 메시지 중심으로 이제 일을 합니다. 이게 그 카카오톡 그리고 카카오워크라는 이제 특성이 있긴 하지만 그 카카오톡과 카카오워크라는 메신저 중심으로 업무가 실행된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저희가 이제 그 연초에 한 50개 대기업을 대상으로 그 업무용 메신저에 대한 사용 빈도라든지 어떤 걸 쓰고 있는지를 조사를 했었는데
사실은 기업에서 고민하는 부분들이 그 메신저 중에서도 본인들의 사내 메신저가 있지만 한 35%에서 40% 정도가 카카오톡으로 업무를 많이 좀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일과 그다음에 업무의 분리가 좀 되지 않은 부분들이 좀 있었고요. 근데 뭐 재미난 부분들은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는 메시지로 실시간 소통을 하고 의사결정도 바로바로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중간에 보시면은 대화방을 만들게 되면은 대화방에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의를 하게 되지만 예를 들어서 뭐 투자건 같은 경우도 톡으로 해요. 그냥 물론 뭐 투자위원회 같은 부분들로 있어서 기업에서는 이제 임원한테 보고하면서 위원회가 열리려면은 밑에 뭐 투자기획팀이 보고서를 만들고 뭐 올리고 이런 시간들이 있는데 그런 게 아니라 그냥 톡방에서 얘기하고 거기서 의사결정을 내버리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의사결정이 굉장히 빠르다고 볼 수가 있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이제 보고서의 형태들이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물론 파워포인트에 이제 뭐 많은 시간들을 쏟지는 않고요. 어, 문서화를 하는 것보다는 텍스트로 의사결정하거나 의견을 물어보거나 방향성을 이제 찾는 부분들로 지금 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일하는 방식에서의 메시지 중심으로 빠르게 실행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저희가 이제 기술 회사다 보니까 사실은 그 새로운 기술들이나 아니면 이제 빠른 트렌드에 앞서는 이 기술들을 적극적으로 이제 도입을 하는 형태로 이제 업무를 이제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업무의 생산성을 굉장히 높일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그 필요한 정보를 찾을 수 있게끔 뭐 다음 검색 엔진을 기반으로 한 이제 뭐 날리지 매니지먼트나 위키 그다음에 그 여러 가지 이제 뭐 데이터베이스 이런 것들을 접근해 가지고 할 수 있는 체계들이 좀 구축이 되어 있고요. 요거는 이제 카카오 워크만 해당되는 부분들인데 맞춤형 AI 어시스턴트가 저희한테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익숙하진 않으시겠지만 저희 이제 카카오 워크 내에는 그 챗봇 형식으로 뭐 구글 캘린더 봇 아니면 좀 일정 알림 봇 아니면 뭐 신입사원 알림 봇처럼 그 특정 업무의 RPA에서 조금 더 올라간 단계에서의 어떤 이벤트들이 발생하게 되면은 알람을 준다거나 아니면은 이제 뭐 업무를 처리할 수 있게끔 이제 대화창에서 얘기를 한다거나 이런 형식으로의 업무 지원을 통해서 효율적으로 이제 업무를 좀 지원하는 형태가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다양한 디지털 업무 도구, 뭐 지라라든지 뭐 컨플루언스, 뭐 구글 드라이버 같은 여러 가지 업무들을 활용해서 필요한 도구들을 이제 마음껏 활용해서 업무를 처리할 수 있게끔 만드는 구조가 돼 있고요. 그리고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저희가 사실 이제 PC와 모바일의 업무를 보면은 PC가 한 70%, 모바일은 한 30% 정도 업무가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부분들은 PC에서 사용하는 부분들과 모바일을 사용하는 부분들이 시뮬러스하게 연동이 돼야 되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기계와 공간의 제약 없이 PC에서도 업무를 하다가 자연스럽게 이동을 하거나 아니면 원격으로 갔을 때 모바일에서 모든 것들이 처리할 수 있게끔 만드는 체계가 저희가 되어 있고요. 사실은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 원격 접속이나 아니면 이제 뭐 재택근무 이런 부분들이 코로나 전부터 굉장히 그 이제 몸에 배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많은 기업들이 코로나 사태가 터지고 나서 굉장히 힘들어했던 부분들은 이게 재택근무에 대한 익숙하지 않은 부분들 그리고 이제 사실은 이제 재택근무하면서 이 부분들이 정말로 일이 잘 될까라는 부분들에 걱정을 하시긴 했었습니다. 근데 저희는 지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익숙하다 보니까 굉장히 빨리 좀 대처를 하게 됐고요. 되게 진풍경은 코로나 사태가 발생하고 한동안 재택근무를 많이 하게 되면서 일어났던 일 중에 하나는 온라인 회식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예, 온라인 회식 뭐 말이 안 되시겠지만 각자 이제 일을 하다가 7시가 되면은 다 온라인으로 모여요. 그리고 치킨을 하나씩 놓고 거기서 각자 맥주를 들고 마시면서 얘기하고 먹으면서 그래서 온라인 회식비도 저희가 지원을 해드렸었어요. 그래서 그러면서 근데 그게 될까 했는데 저희 한 3, 40명들이 모여서 7시에 모여서 10시 반에 끝나고 뭐 이런 그 재미난 일도 있었고요. 그리고 보통 저희가 이제 중요한 이제 아젠다 같은 경우에는 재택을 하게 되니까 보통 중요한 아젠다나 관심 있는 아젠다 같은 경우에는 보통 한 100명에서 150명이 들어와 가지고
다 들어요. 들으면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자연스럽게 일어났었습니다. 예. 이런 것들이 사실은 저희가 카카오의 일하는 방식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은 제가 이 부분들에서 말씀드리는 조심스러운 부분들은 일반적인 기업들과는 매우 틀린 저희만의 DNA를 가지고 있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사실은 이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지금까지 카카오의 일하는 방식을 좀 설명드렸고, 요것들을 좀 일반화해 가지고 일하는 방식의 변화 트렌드와 그다음에 어떻게 좀 일을 좀 잘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언택트 시대에서 해야 될지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면서 마무리를 좀 짓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이제 코로나 사태 벌어진 이후에 이제 포스트 코로나에 어떻게 좀 대응할까 하는 부분들에 있어서 언택트 업무 방식이 지금 굉장히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이제 4월부터 6월까지 저희도 이제 그런 그 기업들에 대한 많은 이제 문의나 아니면 도움을 좀 요청을 좀 받았었고요. 사실은 말씀드린 것처럼 언택트 시대에 굉장히 이제 익숙하지 않은 일들을 하다 보니까 기업들도 많은 어려움을 좀 겪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그 일하는 방식 트렌드 관련해서는 언택트의 업무에 맞게끔 일하는 방식이 변화되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언택트 시대에서의 필요한 스마트 워크 플랫폼이 좀 필요한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자연스러운 이제 그 업무가 끊기지 않도록 매끈하게 연결될 수 있는 심리스한 경험이 좀 제공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코로나 시대에 너무 상황들이 많이 바뀌다 보니까 이러한 시시각각 변화하는 트렌드를 대응할 수 있는 회사마다의 어떤 그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전략과 자체적인 디지털 워크 플랫폼이 필요하다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은 이제 그 삼성그룹에서 한 2년 전에 뭐 하이퍼 커넥트, 초격차, 뭐 초연결 뭐 이런 얘기를 좀 하셨는데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네트워크 사회라고 하죠. 네트워크 사회에서의 어떻게 연결을 해서 속도를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지에 대한 전쟁이 개시가 됐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업들도 기업들과 임직원들, 기업들과 고객들, 기업들과 사회들, 그리고 기업과 기업들 간의 연결을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서의 이런 부분들이 그 이제 경쟁력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런 측면에서 뭐 개인과 조직, 뭐 내부와 외부와 연동되는 이런 플랫폼들이 굉장히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은 이런 그 내부와 외부가 연동되면서 커뮤니케이션을 잘하면서 어떻게 하면 이제 창의적으로 일할 수 있게끔 만드는 이제 업무 환경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혁신적인 업무가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요. 지금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그 앞에서도 언급드렸지만 기업에 메신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카카오톡을 쓰고 있는 부분들이 한 35%, 40%가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기업들이 고민하는 부분들은 카카오톡이 좋긴 하지만 보안상의 문제가 있거든요. 그리고 어떻게 유출될지 모르고 있고 그래서 그거를 이제 관리를 하지 못한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계시고 그런 측면에서의 어떤 공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이제 업무 플랫폼이 좀 필요할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이제 일하는 방식의 트렌드에 말씀 좀 드리면 한 2017년도까지는 이제 그 커스터머 익스피리언스라는 측면에서의 고객 경험이 굉장히 중심이었으면은 지금 시대에는 고객이 아니라 인플로이 익스피리언스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의 행복과 직원들의 업무 효율 향상, 직원들의 몰입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서 기업들은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 52시간의 근무제에 맞춰서 업무와 일상이 분리가 되는 업무 환경들을 제공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리더와 직원들 그리고 그 위에 경영진들까지의 이제 직접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커뮤니케이션이 굉장히 중요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그 업무들 간의 이제 사일로된 부분들에 있어서 다양한 전문가들을 찾는다거나 지식들을 찾기 위한 연결해가지고 능동적으로 업무를 탐색할 수 있는 업무 엔진이 굉장히 중요한 것으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좀 제언드리고 싶은 얘기는 네. 그 언택트 시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커뮤니케이션과 콜라보레이션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 이제 현업의 니즈를 저희가 좀 정리한 건데 외부에서 활동한 부서는
말씀드린 대로 사내 메신저를 못 쓰는 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뭐 소통 채널도 분산되고 보안도 걱정되고 그리고 다른 업무들도 너무 많다 보니까 이걸 어떻게 써야 될지도 모르는 부분들도 많거든요. 그리고 화상의 틀도 이 부서는 줌 쓰고 이 부서는 뭐 팀즈 쓰고 이 부서는 뭐 구글 미트 쓰고 이러다 보니까 각각 개별에 대한 문화들이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의 모든 직원이 장소와 시간에 구애받지 않는 언택트 업무 환경을 구축해야 된다라는 게 일단 첫 번째 제언이고요. 두 번째는 그 하이퍼 커넥트도 말씀드렸지만 연결을 좀 잘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연결할 수 있는 부분들에 있어서의 모바일과 PC의 이제 이 고객의 그러니까 임직원들의 경험들을 잘 이끌 수 있는 환경이 좀 제공돼야 될 것 같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직원 경험 중심의 업무 환경이란 부분들은 임직원이 사실은 어쩔 수 없이 그 뭐 시스템이 불편하지만 따라야 되는 부분들도 있거든요. 근데 그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몰입을 할 수 있을 것인가가 회사 차원에서 이제 서비스가 돼야 되는 부분들이죠. 그러니까 외부의 이제 커스터머도 저희의 고객이긴 하지만 내부의 임직원도 내부 고객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본연의 업무를 몰입할 수 있게끔 업무 환경이 좀 제공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안할 수 있는 이제 키워드는 좀 말씀드렸고 오늘 뭐 저희가 뭐 말미에 좀 간단하게 말씀 좀 드리면 이런 이제 디지털 시대의 업무 환경을 극복하고 효율적인 업무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출시하는 카카오워크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좀 소개를 좀 드리겠습니다. 카카오워크는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업무의 시작과 끝을 좀 책임지는 메신저 기반의 종합 업무 플랫폼입니다. 그래서 세 가지 특징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시다시피 굉장히 카카오톡과 동일한 기반의 익숙한 사용성과 기업 업무의 기업용 메신저의 전문성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카카오의 UX를 좀 따랐고요. 그 대신에 카카오톡에서 하지 못하는 기업용 특징들, 뭐 예를 들어서 뭐 전체 공지, 뭐 한 900명 정도 되는 데들에 대한 전체 공지를 날린다거나, 아니면 뭐 읽은 사람, 안 읽은 사람을 확인한다거나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특징적인 기능들이 좀 있고요.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뭐 조직도를 연동한다거나 아니면 회사의 로고를 만든다거나 아니면 우리 회사만의 이제 업무 스페이스를 만들고 그다음에 기업들과 레가시를 연동하는 그런 설정들을 통해서 디지털 워크플레이스를 대체하는 형식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그 이제 종합 업무 플랫폼으로서 사실은 저희는 이제 확장성에 더 큰 이제 그 장점들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기업용 메신저뿐만 아니라 CRM이 들어온다거나 아니면 이제 뭐 SCM과 연동한다거나 아니면 기업에 있는 이제 ESS에 관련된 뭐 복지나 아니면 주문, 뭐 제조 공정 이런 부분들과 연동돼 가지고 다양한 씬들로 업무를 처리할 수 있게 만드는 형식으로 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카카오워크 소개를 마지막으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그 코로나 시대에 굉장히 많은 이제 기업들이 이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들에 있어서 저희 그 카카오 엔터프라이즈가 다양한 경험과 그다음에 카카오만의 그 디지털 기술로서 많은 솔루션들과 해결책을 좀 제시할 수 있을 거라는 것으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